안녕하세요, 한상원입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리플렉트를 배우는 것은 이제부터 진짜 고수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진짜 고수.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설명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과연 이 배경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셨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들 정도였어요. 일단 리플렉트를 실사용으로 하는 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리덕스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리덕스. 어? 리덕스? 리덕스는 리액트 뭐 이런 데서 사용했던, 과거에 한참 잘 나갔던 상태 관리 모듈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리덕스를 뭐 면접 때 사용해봤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아마 리덕스의 뭐 툴킷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덕스 미들웨어 이런 것들 한 번씩들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리덕스는 리덕스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플럭스 패턴이 중요한 겁니다. 플럭스 패턴. 이 플럭스 패턴이 뭡니까? 여기에는 이제 조금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웹 개발의 역사. 웹 개발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에 옛날 옛적에는 HTML로 이제 체크박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체크박스. 체크박스는 어떻게 작동되죠? 이제 true 또는 체크드 된 상태랑 이 unchecked 된 상태로 나뉩니다. 이게 각각의 true랑 false로 반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이 체크박스, HTML 체크박스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뷰 영역에 해당해요. 뷰 영역에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 원본 데이터는 소스 코드, 루트 상에서 관리되어야 되는 스테이트로 관리가 되어야지 베스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뷰에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 뷰에서 영향을 미친 데이터가 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치면 또 뷰가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뷰와 스테이트가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코드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코드 구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냐면은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불렀어요. 이 개념을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 상당히 위험한 패턴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지금 앞으로 설명할 플럭스니 뭐니 하는 것들이, 아니 플럭스, 리플렉트, 이게 뭔 가치가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우리 선배님들이 다 개고생해가지고 만든 게 그거 별로 안 위험한데요? 그 하는 꼴이에요. 선배님 그거 별로 안 위험한데요?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선배들이 수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건데 다 경험해서. 저도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언제 경험할 수 있냐? jQuery로 개발해 보신 분들은 이런 걸 다 경험을 해보셨어요. 이제 옛날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 이제 상당히 위험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럭스 패턴이라는 게 중요하게 됐고, 플럭스 패턴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액션에서 시작해서 이제 디스패처로 가죠. 그리고 스토어 뷰 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실행하면은 그 액션이 어떤 함수, 디스패치 함수를 실행시키고 그게 스토어를 변경시키면 그 스토어에 변경된 게 뷰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단방향의 데이터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토어를 변경시키려면 무조건 액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액션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바뀌지 않습니다. 스토어에 직접 접근해서 바꾸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플럭스 패턴이에요. 이게 플럭스 패턴이기 때문에 이 스토어 부분, 이 스토어 부분에 스토어에 직접 접근해서 재할당 또는 뭐 재선언, 이게 불가능하게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이 스토어를 다른 뭐 표현으로는 뭐 스테이트라고도 표현을 하죠. 스테이트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객체, 이 루트 객체들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리액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리액트 JS에서는 use state라는 걸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 use state가 사실상 중앙에 어떤 스토어가 하나 있어요. 이 중앙에 어떤 스토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use state를 사용할 때 어떤 로직이 일어나냐? 예를 들면 루트 스토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const a set a use state 0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여기 루트 스토어에는 스테이트로 오리진 값에 해당하는 a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성이 되고서 그거에 대해서 0이라는 값이 바인딩이 된 겁니다. 여기는 키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A일 수도 있고 뭐 랜덤 스트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리진 그냥 A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A 그냥 이렇게 10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이 세터를 왜 넣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바보도 아니고 우리 선배님들 개발 너무 못하시네. 그냥 use state 0 이렇게 하고서 A에다가 바로 이렇게 작동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set과 그리고 get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게 A입니까? 이건 A가 아니에요. 이건 오리진 A가 아니라 정확히는 get A입니다. 이건 정확히는 A라는 것의 원본 스테이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리액트를 공부하신 분들도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원본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원본 스테이트는 리액트 어딘가에 있어요. 메모리상 어딘가에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get A라고 하는 getter를 실행시킨 것 뿐입니다. getter를 실행시켰기 때문에 그냥 console log get A 이렇게 하면은 A에 대한 값이 리턴 되는 거지 이게 실제 A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실제 A는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 있고 이거는 getter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게 setter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일단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호받는 객체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보호받는 객체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setter를 통해서만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럼 절대로 이 값은 그냥 수정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store state origin A1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작동되면 안 돼요. 이 코드가 절대 작동돼서는 안 됩니다. 리액트 같은 그런 단방향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모든 것들, 뷰도 마찬가지고 스벨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플럭스 패턴이 적용된 모든 곳에서는 이게 선언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 되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코드가 절대 작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하냐, 개발자들이 어떤 처리를 하냐, 이 오브젝트를 프리즈 해버립니다. 오브젝트를 프리즈 해버려요. 어떻게 프리즈 하냐? 이런 식으로 프리즈를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스토어 안에 있는 스테이트는 프리즈 상태가 돼서 이게 변경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면은 이게 변경이 작동이 되지가 않아요. 변경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콘솔 로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스토어 안에 스테이트 오리진 A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프리즈를 걸었고 그 다음에 제가 재선언 해봤고요.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터미널을 하나 실행시켜서 node index JS를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 0이에요. 프리즈가 걸려 있으니까 변경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서 실행을 해 봅시다. 그러면 10으로 잘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처럼 이 프리즈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떤 곳에서?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관리할 때 단방향으로 단단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때 단방향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방향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객체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프리즈를 사용을 해서 탄탄하게 관리가 돼야 돼요. 근데 프리즈를 통해서 탄탄하게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스테이트에 접근해 가지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냥 오버라이드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프리즈가 없으면은 그냥 오버라이드를 합니다. 우리는 세터를 통해서만 한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객체가 기본적으로는 프리즈가 되지만, 예를 들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상태 변경을. 그럼 우리가 세터 함수를 하나 만든다고 해봅시다. set a라고 하는 세터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value. 그럼 여기는 이미 프리즈가 걸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면은 아무런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브젝트에서 여기 수많은 수많은 그런 프로토타입 메서드들이 있죠. 언프리즈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프리즈는 영구적이에요. 한번 하면 끝납니다. 한번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언프리즈를 합니까? 이게 해동 한번 해서 해동하고서 다시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복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스테이트를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실제로는 아까 글로벌 스토어 이렇게 했죠. 스토어 하고서 그리고 여기 스테이트 이렇게 하고서 A는 제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프리즈를 걸 때도 뭐 이런 식으로 거는 겁니다. 그래서 얕은 복사를 해서 이 샬로우 카피 패턴입니다. 샬로우 카피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샬로우 카피라는 거는 이제 해당 그 객체를 new state를 저장을 하고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스테이트를 이렇게 카피를 하고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변경하고 그리고 나서 스테이트를 이렇게 new state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프리즈를 걸어주는 거죠. 이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단 프리즈를 걸고 여기 프리즈를 걸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샬로우 카피를 해줬고요. 샬로우 카피 한 다음에 오버라이드 하고 다시 프리즈를 겁니다. 잘 작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잘 작동이 되죠? 여기 10으로 여기 0인데 분명 0이면은 원래는 프리즈 걸려가지고 작동이 안 돼야 되지만 이렇게 샬로우 카피를 하면은 풀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set a라고 하는 함수, 세터 함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원본에는 접근이 안 됩니다. 원본에 접근이 안 된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여기다 이런 식으로 20이라고 적어 봅시다. 20이라고 했으면은 이게 원본에 접근이 안 되니까 탄탄하게 계속 10이라는 세터만 반영된 거를 볼 수 있죠. 세터만 작동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탄하게 구조가 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대형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다 보면은 개발자들이 아무렇게나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즈 패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개발자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엄밀히 말하면 작동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코드는 작동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코드 작동 안 됐는데 이 사실을 개발자가 몰라요. 신규 개발자나 아니면 이걸 기존에 개발했던 사람도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라고 착각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지금 에러가 리턴도 안 됩니다. 에러 리턴 안 됐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러가 리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리플렉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리플렉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게 제대로 세터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즉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리절트를 한번 여기서 콘솔로 보도록 할게요. 보면 false가 나오죠. false가 나옵니다. 스토어의 스테이트에 있는 값을 a라는 키에 대해서 20이라는 값으로 세팅해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실행을 하니까 콘솔 로그를 찍어봤을 때 false로 반환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리플렉트 패턴을 쓰지 않고 그냥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에러 찾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찍어보면 무조건 10이 나와요.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되나요? 다른 개발자들한테 가서 이거 왜 안 되죠?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겠죠. 이거 에러도 안 떠요. 아니 이거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왜 작동이 안 되죠? 왜 안 되긴 왜 안 돼? 이게 프리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죠. 프리즈 된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체킹이 되고 이 패턴들을 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실 때 막 이렇게 해보실 거예요. 보나마나 이런 식으로 해볼 겁니다. 한 번쯤 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막 해보고 그리고 여기 막 콘솔 한번 찍어보고 콘솔 로그 스토어 스테이트 A 이런 식으로 안 할 것 같죠? 리액트 개발하는 사람들 꼭 이런 거 한 번씩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 왜 이러지? 비동기라 그런가? 뭐 이런 이상한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단방향 데이터 바인딩으로 보호된 것들을 관리를 할 때는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꼭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나 또는 뭐 모듈 단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객체의 위변조 공격 반지에도 유효합니다. 당연하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리즈 걸어버리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게임을 웹게임이나 아니면 뭐 실제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게임에 중요한 컨피규레이션이 되는 컨스탄트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뭐 게임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object freeze를 걸어가지고 변경되지 않도록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변경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유저의 그 사이버머니 코인이라고 할게요. 유저의 사이버머니에 대한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유저의 레벨 정보도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 값들은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바꾸면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거 안 돼 있으면 그냥 이거 코드 한 줄이면은 바로 사용자들 다 해킹 성공한 거예요. 게임머니 엄청나게 복사한 겁니다. 아이템 복사 버그, 뭐 게임머니 복사 버그 그냥 걸리는 겁니다. 그냥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럼 일단 1차적으로 프리즈를 걸었죠. 그리고 1차적으로 프리즈가 걸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엮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플렉트 예제가 대부분 프록시랑 연결되는 게
리플렉트가 프록시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프록시랑 사용하면 굉장히 궁합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게임 스테이트 프록시 이렇게 하고서 new proxy game state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set target value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코인이 올라가게 된다. 코인의 밸류가 이 타겟에서, 이 프롭이 코인인 경우죠. 근데 타겟에서 프롭이 현재 이제 코인의 정보가 기존의 것보다 밸류가 더 커지는 상황이 왔다. 이 경우가 뭘까요? 뭔가 사용자가 코인을 구매했거나 아니면 뭐 얻었거나 하는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세터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세터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if문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if문으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냥 업데이트를 하지 말고 어떤 그 밸리데이션, 실제로 뭐 해당 코드가 잘 되는지 어떤 밸리데이트 하는 코드도 실행을 한번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 게임 스테이트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유저라고 하고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이 유저라고 하는 건 쉽게 변경되지 않게끔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언프리즈 과정을 거치고, 그 언프리즈까지 되고 나면은 그게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이제 result, reflect 이런 식으로 셋 과정을 걸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간단한 그냥 getter, setter, 그냥 재선언, 재할당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값이 업데이트 되는 걸 아주 타이트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 뜻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쉽고 복잡한 코드를 안 쓰면서 쓰고 있는데, 코드가 점점 벌크가 커지고 단방향 데이터 플로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이제 사용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 리플렉트는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객체든지 쓰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쓰면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존이라는 네임을 제인으로 바꾸고 싶다. 이거를 리플렉트로 변경하면은 그냥 이제 reflect set user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user age를 delete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delete property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용법은 엄청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set 안에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target 가져오고, 그리고 target에 대해서 어떤 키 값이 들어가는 패턴이고, 예를 들면 값을 검증할 때 getter의 역할 또는 exist에 가깝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값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옛날에는 이런 패턴을 사용을 했죠. age in user 이런 거, 또는 이런 식으로도 요즘은 했죠. user에서 age 한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리플렉트를 사용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has라고 하는 걸 통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케이스에서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리플렉트는 언제나 true or false 형태예요. true or false로만 작동이 되다 보니까 반환값을 받아서 이 에러 캐칭을 해주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결해요, 코드 구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불린 형태로 들어가는
불린 형태로 들어간 것들이 섞여 있으면은 if문 같은 거 잘못 썼을 때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해당 값이 뭐 undefined로 됐다거나, 예를 들면 undefined랑 false랑은 정확히 말하면 다른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어떤 건 undefined, true, false 이런 세 가지 상태를 만약에 갖게 됐다.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이런 경우나 false나 null이나 막 이런 경우들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검증하는 경우들이 있죠. if문에서. 그래서 이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거랑 이 값에 대한 것들을 밸리데이트 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그 문법적 특징 때문에 좀 난해한 경우가 많아요. false 그리고 뭐 none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죠. 뭐 undefined 그리고 null 그리고 zero 그리고 뭐 빈 텍스트 막 이런 것들에서 어떤 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할 때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막 이런 걸로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유저 이렇게 그냥 넣어서 체크하거나 어떤 키가 있는지 체크할 때 이렇게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age라는 키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죠. 위험하죠.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는데 이 age가 코드가 좀 잘못 짜여져서 false라고 오버라이드 되기라도 한다면은 그러면 age라는 키 값은 존재는 하는데 값은 false로 들어가는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reflect는 어쨌든 함수형으로 반환해 줍니다. 함수형으로 불림 반환을 한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강점이고, 그리고 이 가장 큰 강점을 그냥 써도 되지만 이 앞선 이유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듈을 오픈소스 모듈들 되게 많죠. 뭐 npm 그런 거 보면은 간단한 셋인데도 그냥 리플렉트 셋을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궁금하실 수 있겠죠. 아니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수많은 이유가 있어서 코드가 조금 길어지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생긴 거에 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상 질문에 대해서 좀 반박을 몇 가지만 하자면은 에이 뭐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그냥 세터 양방향으로 데이터 관리하고 선언하고 객체 관리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환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인다 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이 리플렉트 그 자체보다는 다음의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첫 번째가 단방향 데이터 흐름. 이게 정교화 될수록 프로젝트일수록 중요하다. 이거는 리덕스나 리액트나 그런 플럭스 패턴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 다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 이제 프리즈 하는 과정들, 오브젝트에 프리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고, 프리즈가 발생하다 보니까 검증이 당연히 필요하고, 검증을 하는데 매번 if문 써서 하느니 그냥 리플렉트를 통해서 반환받는 게 더 쉽다, 더 코드가 간결하다, 그리고 더 문법에서 의도한 바와 일치하죠. 자바스크립트 문법에서 의도된 기능과 상당히 일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앞서 며칠 전 제가 설명드린 이 프록시의 세터 그리고 게터와 연결돼서 사용해서 많이들 사용을 한다. 그래서 예제도 이제 프록시 예제 보면은 리플렉트랑 연결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리플렉트 예제를 보면은 프록시랑 연결된 게 그렇게 필연적으로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요는 하고 싶진 않아요. 강요는 하고 싶진 않고 저도 실제로 꼭 사용을 많이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강력한 기능이라고 전 생각하고 꼭 요 개념이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를 구현을 하시는 상황이 오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거 꽤 유효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